예, 14주차 마지막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하면서 본 강의는 거의 다 마무리 짓고 이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른 얘기가 있다면 한 시간 더 해보자고 했던데요. 예, 저번 시간에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의 모든 행위, 공부도 결국은 행복을 추구할 텐데 행복한 삶이란 건 어떤 건지 살펴보았습니다. 그 당시에 또 낙했지만은 우리가 일시적인 단기간의 끌 추구하는 모습들은 일종의 이혼론적인 태도였다는 걸 느꼈을 때고, 그러지 않고 궁극적인 의미가 있는 삶, 이른바 잘 사는 삶, 이른바 행복한 삶이란 것은 그야말로 장기간에 걸쳐서 이른바 이론론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삶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우리 상세니까 대안이 강의에서는 한마디로 압축해서 말하자면은 눈앞에 단기간에 협소한 현미경으로 들여다본 이런 삶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서 멀리 내다보고 하는 스케일이 큰 망경으로 바라보는 삶, 즉 이원론이 아닌 이론론적인 시각으로서 바라보는 태도의 삶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도달해야 될 그런 태도, 가치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에 그동안에 우리들의 굳어 있던 모든 편협한 그 시각이란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흑백 논리와 같은 굳어 있는 익숙한 것을 익숙한 대로만 바라보던 상상력이 전혀 없던 그런 이원론적인 흑백 논리와 같은 거라면 거기서 벗어나서 유연하고 멀리 바라보는 이론론적인 시각을 갖는 게 우리들의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로서 마지막 추가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말하자면 기존의 이론을 벗어나서 이론론을 향할 수 있는 길이 어떤 게 있을까? 이른바 많은 선현들이 앞서 있었던 온갖 뛰어난 크리에이티브한 창의성이 가득했던 그런 성현들이 했던 이야기들 속에서 많은 부분에서 이론론을 주장했던 얘기들 많이 들어있었습니다. 물론 그 뒤로 우리 세상에 주류라는 시대의 조류에 따라 가지고 경제라든지 과학기술 문명 등의 이론론적인 시각이 아주 많이 대두되면서 지금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만은 인류 역사상 우리의 조상들 중에서는 이런 굳어있던 흑백 논리에서는 대안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론론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서양에서 특기하면 동양은 이런 분위기가 많았습니다. 노자의 도덕경, 노자, 장자, 그다음에 비롯한 온갖 뛰어난 저자백가들, 사상가들 비롯해서 우리 음양사상, 태극사상 등 속에는 이런 이론론적인 시각이 풍부합니다만은 서양에서도 마찬가지로 있어 왔었습니다. 그 중에서 16세기의 이탈리아의 학자이고 성직자이게 됐습니다. 즉 가톨릭 신부로 또 서품을 받았던 분이었는데 동시에 학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을 통해서나 실험을 통해서 자연현상을 바라보고 연구하다 보니까 기존에 틀에 박힌 이론론적인 시각으로서는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을 두고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칭하고 있는 당시의 세태에 대해서 말하자면 당시의 그 질서라니까 로마 교황청이겠죠. 에 대해서 반기 아닌 반기를 드는 결과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로마 교황청이 해가지고 화형에
처해서 희생당했던 그런 학자이자 성직자였던 조르다노 브루노라는 신부가 썼던 책이 있습니다. 이른바 Exposition de la Bête Triomphante. 제목 자체가 Bête Triomphant라는 말은 승리에 도취한 의기양양한 짐승이란 말이죠. 동물. 승리에 도취한 짐승을 추방하자라는 거예요. 추방. 승리에 도취한 짐승 추방이라는 아주 센 제목의 책에서 하고 있던 얘기를 한번 들여다봅시다. 여기서 말하는 승리에 도취한 짐승이라는 것은 바로 인간입니다. 예. 앞에서 우리 보았습니까? 무지개 색깔이 몇 개입니까? 있는 대로 보지 못하고 끊어서밖에 볼 수 없는, 나누어서밖에 볼 수 없는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개체들, 지진이 오기 전에 지들이 먼저 알아채고 도망을 갔다는 일화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보더라도 그런 감지력은 오히려 훨씬 더 다른 동물들이 더 우수한데도 불구하고 어느 한 영역에서만 우수했던 인간이 마치 모든 만물을 보다 우수하다는 식으로 의기양양한 모습들에서 이렇게 제목을 붙였네요. 의기양양한 짐승, 그런 식의 이원론적인 시각에 빠져있는 인간을 그런 추방하자라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볼까요? 시골 사람은 도시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도시 사람은 시골에서 보는 걸 좋아하죠. 우리 또한 그럴 겁니다. 그죠? 여기서 하고 있던 얘기를 볼까요? 또 실내 오래 있던 사람은 바깥 나가는 걸 좋아하죠. 또 바깥에 오래 있던 사람들은 좁은 골방을 찾아가는 걸 좋아합니다. 이런데 바깥이 좋으냐 작은 방이 좋으냐 묻는다는 것은 얼마나 편협한 생각일까요? 맛있는 요리도 계속 되풀이되면 맛이 없어지죠. 즐겁다 혹은 반대말 괴롭다, 어떤 이행이나 흐름이나 과정일 뿐입니다.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배고픔이 안 좋은 만큼 포만도 안 좋다, 그런 얘기 되겠고요. 우리가 즐거워한다는 것은 한 상태에서 상태입니다. 다른 상태로 변화하는 그 순간뿐이다. 이 이행 흐름 과정이라는 것이 바로 이 말이겠죠. 여러분, 즐거워하는 것이 한 순간이고 즐겁지 않은 지루한 순간이 길다고 느끼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즐거운 것은 하나의 상태, 다른 상태로 변화하는 순간밖에 없습니다. 사랑도 우리를 괴롭힙니다. 만족스러운 흥분도 슬프게 한다. 얼핏 보기엔 역설로 이루어진 것 같죠? 현재 상태가, 지금 이 상태가 그 다음에 곧 힘든 상태로 변하지 않는 한은 현재 상태를 두고서 즐거움이 있을 수가 없다. 즐거움이 있다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른바 코로나 시대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데, 평소 같으면 작년 이맘때쯤 여러분 지내던 일상들은 작년에 그 당시에 일상을 보낼 때는 그 일상을 두고서 즐겁다든지 괜찮다든지 좋다든지 하는 우호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왜? 어제가 그제 같고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그날이 그날이고 이게 일상이고 이른바 디폴트 값이죠. 그것이 뭐라고 할까요? 항상 그러한 것처럼 익숙한 상태 인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서 여러분은 좋다 나쁘다고 판단하지 않았잖아요. 왜? 당연시 한 거죠. 즉 익숙하게만 바라보았죠. 근데 이제 와서 보세요. 작년 그때가 그래도 그때가 좋았다라고 지금 와서 말하죠. 지금이 힘든 상태로 변했기 때문에 그때 상태를 두고서 그때가 좋았다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일상으로 돌아가자 이런 식의 바라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죠. 과거에는 그 일상을 보낼 때가 힘들다, 지루하다, 괴롭다라고 했던 사람들도 지금 와서는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마스크 없이 어디든지 노래방이든 어디든 갈 수 있고 행할 수 있던 때가 그래도 좋았다라고 말하는 건
지금 그 상태가 작년의 그 상태가 현재라 볼까요? 아니면 지금 상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만은 그 다음에 더보다 나쁜 상태로 바뀌지 않는 한 그때를 두고 좋았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좋다 나쁘다가 없죠. 요 다음에 오는 관계 속에서 이게 좋은지 나쁜지 결정되는 거죠. 네, 그런 얘기도 같이 되겠습니다. 자, 쉬다가 처음 일을 시작할 때만 일이 즐겁죠. 그 외에는 즐겁지 않습니다. 쉬는 것도만 일하다가 처음 쉴 때를 제외하면 쉬는 것도 계속 쉬어보세요. 쉬는 게 즐거운가요? 노는 것도 마찬가지고 일하는 것 공부하는 것만 한참 공부 안 하고 놀다가 처음 공부할 때는 공부가 재밌잖아요. 그냥 계속 공부하면 어때요? 네. 그런데 쉬는 게 좋으냐 일하는 게 좋으냐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할래요? 그렇게 묻는 것 자체가 때로는 이른바 이원론에서 젖어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러다 보면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모든 만물의 성장이나 완벽이나 탄생이나 상반된 것 속에 좋은 것 나쁜 것, 상반된 것에 의해서 그 속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압축적으로 이야기하고도 있습니다. 대립이죠. 상반된 것이 그 속에 작용, 반작용, 운동, 온갖 뭐라고 할까 이 만물의 변화하는 모든 것들이 대립 속에 들어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브루노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도 남들에 비해 자신 상황이 더 좋거나 나쁘거나 하더라도 그 때문에 낙담할 필요도 없지만 그들을 피울 까닭도 이유도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르단 브루노라는 이 성직자이자 학자, 16세기 학자가 했던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시기의 생각들은 브루노에서만 있었던 건 절대 아니죠. 그 이전도 있었고 이후도 있었고 비슷한 시기입니까? 있었던 네덜란드의 그 인문학자 에라스무스 오신애찬 어리석은 신을 애찬한다라는 비꼼 당대 사회에 대해서 그런 게 있죠. 모든 인간적인 것에는 상반된 두 개의 힘이 들어있다. 자세히 보면 죽음으로 보이는 건 생명으로 보이는 건 죽음이 들어있다. 아름다운 것이 추한 것이고 풍요는 궁핍, 치욕에는 명예, 알면은 무지가, 힘에는 나약함이, 고상함에는 비열함이, 즐거움에는 괴로움이, 번영에는 불운, 우정에는 적이가 들어있답니다. 약에는 독이 들어있다. 에라스무스가 했던 얘기입니다. 우정에는 적이 말 볼 때 많이 연상될 겁니다. 친한 사람끼리 사람이 사람과의 다툼이 있고 갈등을 있고 싸우는 것은 친구 사이, 사촌 사이, 아는 사람 사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정 안에는 적이도 들어있을 수 있고 우리가 그 백신, 예방 주사에는 그 성분은 원래 그 독감 백신이면 독감 기운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약간의 미량의 독감균을 넣음으로써 부분적으로 독감을 앓게 됨으로써 독감을 이겨내는 힘, 즉 항체를 만들어 가지고 그 뒤에 그런 독감 기운이 오더라도 막아낼 수 있다 하는 게 이른바 백신이라는 면역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약에는 독이 들어있다. 전혀 역설적인 것처럼 보이죠. 뿐만 아니고 이건 BC 십몇 세기입니까?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 이전 철학,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 중에 이른바 자연주의 철학자라고 그렇습니까? 그 시대는 물리적인 현상, 자연 현상을 연구하는 것과 이른바 인간의 심리, 내면을 연구하는 것과 구분되어 있지 않았던 거였죠. 그래서 피타고라스의 정리 이런 비롯해서 히포크라테스고 탈레스고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이런 얘기했던 그 시대가 자연주의 철학이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헤라클레이토스라는 이 철학자는 특히 유명한 분인데 이 사람 만물유전이란 말로 유명하죠. 모든 이 세상의 만상의
모든 물체는 변화한다.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했던 말 볼까요? 그 사람이 했던 이런 검언들이 유명해서 단장, 짧은 이야기라는가요? 짧은 검언이라는 걸로 집대성되어 있습니다. 단장, 헤라클레토스의 단장에 나온 이야기. 건강이 좋은 것은 병이다. 병 때문이죠. 포만함을 좋은 것을 만든 것은 배고픔이고 휴식을 좋은 걸 만든 것은 피로다. 만약에 우리에게 병이 없고 배고픔이 없고 피로함이 없다면 건강과 포만과 휴식이 좋은 걸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아까 브루노가 했던 말 기억납니까? 지금 이 순간이 그 다음에 곧 나쁜 순간이 되지 않고서는 그 순간을 두고서 즐겁다고 말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배고파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음식의 소중함을 모르죠. 갈증이 없는 사람은 물 한 컵이 얼마나 시원한지도 모르죠. 같은 얘기일 겁니다. 근데 이것은 없어야 되고 이것만 있어야 되고 한다는 게 이원론이라면 그렇지 않죠. 예. 또 볼까요? 17세기의 프랑스의 유명한 사상가 파스칼도 이런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정말 혼돈의 존재다 합니다. 만물의 영장인 동시에 미천한 존재이고 진리를 수탁자라고 말하지만 불확실함과 실수의 시궁창이다. 영광의 존재이자 쓰레기가 바로 인간이 아닌가. 인간에 들어있는 양면에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에덴의 동산에서 추방되지 않았다면 진리와 행복을 생각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이중적이다. 인간 조건도. 인간은 그렇다고 해서 인간 이하의 존재도 아니지만 인간을 무한히 뛰어넘는 존재이면서 믿음의 도움 없이는 생각할 수 없는 존재다. 즉 인간은 그러면서도 인간을 뛰어넘는 존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중적이라는 이야기들, 마스칼의 유명한 테마입니다. 인간은 절대자도 아니지만 절소자도 아니고 그 사이는 중간자라는 얘기 유명하죠. 인간은 그게 바로 갈대다. 나약한 존재잖아요. 그러나 생각하고 있는 갈대. 그래서 인간 조건 뛰어넘을 수도 있는 존재이다라는 얘기죠. 이 모든 게 말하자면은 인간을 우리가 만물을 바라볼 때 이것은 좋은 것, 저건 나쁜 것, 이건 이래서 좋고 저래서 나쁘고 이것은 크고 작고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구분해서 바라보는 이원론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서 그 더 큰 스케일로 바라볼 때 어떠한지를 얘기해주고 있는 여러 성현들, 특히 서양의 고전적인 성현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그 다음으로 우리 동양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여러분들 모습이 많이 있으니까 인터넷이나 도서관을 뒤져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불교에서도 나타나는 얘기입니다. 네. 자, 이상으로 이번 학기 2020년도 1학기 상상력과 대안 강의 마지막으로 이제 그야말로 종강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25일까지인가요? 기말고사 대체하는 여러분의 비망록을 기대하겠습니다. 비망록의 의의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러 번 제가 강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만사 불여 튼튼입니다.